네, 시민 여러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여보셨습니다. 어제까지요, 한 이틀 동안이라고 그러더군요. 네. 폐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두고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종전처럼 비닐과 스티로폼을 분리 배출토록 했는데요. 이를 두고 땜질식 긴급 처방은 아니냐, 또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일인데 늑장 대응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응 방안은 없는 것인지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민단체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총장님,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컸단 말이죠. 일단은 네. 정부가 나서서 환경부죠. 네. 급한 불은 끈 것 같은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은 급한 불은 껐는데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책이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한시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들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은 지금 현재 쓰레기 일회용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들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감량하면서 가야 되는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지금 야권에서는 일제히 이게 예고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늑장 대응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네. 보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홍보도 없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이 야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하루 만에 철회가 됐단 말이죠. 네. 예, 이 혼란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예고됐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경기의 하락이라든가 유가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맞물려 갖고 중국에서 자국의 폐기물 재활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입하던 것들을 말 그대로 수입 금지 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예측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예측을 잘 이렇게 활용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건 이런 것들이 이제 재활용되는 쓰레기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일부 업체들에서는 저희가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종량제 봉투에다 이걸 담아서 버리라고 하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렇게 버리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예.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는 분리 배출 표시라는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병도 있고 캔도 있고 비닐봉투도 있고 그다음 스티로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분리 배출 표시 항목입니다. 항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쓰레기로 버릴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 업체들이 종량제 봉투 속에 넣어라 이러는 거는 처리 업체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가 만약 종량제 네네. 봉투 속에 넣으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업체 말대로 고지고대로 따랐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예. 거잖아요. 사실 지금 이런 혼란이 야기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따지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네네. 이게 불거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서도 경기가 좋을 땐 전 세계 재활용품들 다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국제 경기가 나쁘니까 생산해도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수입하던 외국의 이제 재활용품들을 재활용 품들을 가지고 그대로 수입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그런 재활용품들은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거는 좋고 국내 거는 아무래도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 걸 우선 사용하다 보면 국내는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재활용품들을 중국 정부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쓰레기 대란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재활용품들은 금지 조치를 하라. 국내 걸 우선적으로 쓰라.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인데 저는 이게 영원히 갈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국제 경기가 좋아지고 또 산업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충분히 다시 이제 수입 조치가 풀릴 텐데 그때까지는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고 중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문제도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들이 약간 미진한 대책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자국민을 위한 대책
그런 대책들도 우리나라에서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그런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하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나 봐요. 이런 대란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걸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재활용품들 한 20% 정도는 이제 수출을 한다라고 알려지는데 계속 이게 이제 점점점 이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다가, 지난해는 굉장히 이렇게 정말 적은 양의 수출밖에 할 수 없는, 근데 올해는 전혀 이제 수출을 못하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네, 큰 네. 회사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대부분이 이제 재활용 업체들 작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재활용 수출을 못하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건데, 또 이제 분리 배출을 잘해갖고 국내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분리 배출이 잘 안 된 것들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재활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 쓰레기로 갑니다. 쓰레기로 가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 비용들이 너무 이제 비싸고, 그래서 그렇군요. 재활용 업체들의 어떤 도산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같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4월 달이에요. 자, 네. 그런데 보니까 올해 1월부터 중국이 폐자원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달 전부터는 이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그걸 알고 좀 예상을 할 있었다는- 수밖에 없는 예상할 수 건데, 있다는 거죠. 그럼 정부하고 환경부는 2달 동안은 뭐 했던 거죠? 예, 아마 지난 7월 달에 벌써만 중국이 이제 선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측이 됐는데, 서로가 약간 손을 놓고 있었다. 그 핑퐁 게임을 했다. 이제 그 쓰레기 재활용품 이런 관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책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이런 구조인데, 그 지금 현재 아파트의 이제 분리 배출은 대부분 이제 재활용품들은 수거 업체와 1대1로 계약을 합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인 건데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거다 이러면서 그 수거 재활용 업체와 1대1로 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의 재활용품들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 없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손을 놓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란이 일어난 거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재활용품을 수거한 이후 그 잔여 쓰레기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던 거예요? 네. 그 잔여 쓰레기는 대부분이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네. 지금 업체들에게 이제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25%까지 낮춰주는 예. 방안을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만 적용이 되는 건지, 뭐 보조금 수준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나오지 않았다고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계속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시적인 건데, 즉 이야기 환경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앞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분리 배출 홍보를 철저하게 해갖고 그 쓰레기로 나오는 것들을 막아주겠다.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고, 그때까지는 25%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최대한 분리 배출을 잘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아마 큰 이제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대책,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건 뭐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거든. 그랬을 때는 이 쓰레기가 안 나오게끔 하는 대책을 만드는데, 즉 이야기하면 원천 감량. 그래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폐기, 그 이제 일회용품들, 네. 포장재, 뭐 이러한 것들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끔, 일회용 컵, 뭐 이런 거 사용하지 못하게끔 아예 법으로 금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책을 지금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50% 이상을 줄이겠다. 뭐 이런 네.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좀 강한 마케팅으로 정책을 추진해야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오는 것 가지고 분리배출 잘해갖고 재활용하겠다라는 거는 너무 이렇게 낮은 이렇게 수준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더 이렇게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일각에서는 주민들이 분리수거만 제대로 잘해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때가 많은데, 이 분리수거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앵커님들도 가보셨겠지만은 이게 재활용품인지 쓰레기인지 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한 게 있긴 해요. 별별 네. 게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배출만 잘해주시면 재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의 이제 질 좋은 재활용품들을 우리가 수입을 좀 자제하고
한국의 분리배출 잘하는 재활용품으로 많이 사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쓰레기의 대란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총장님 그럼 유럽이나 예. 그래도 잘합니까? 유럽 이런 데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굉장히 분리배출 아주 철저하게 네. 잘해요. 그래서 그런 유럽 같은 경우 생산할 때부터 얘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생산해 놓고 난 다음에 재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재활용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유럽의 좋은 것들을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을 한다라는 거죠. 수입을 해서 재활용 이제 생산품을 만들다 보니까 국내 재활용품들이 사용할 수 없는, 사용할 데가 없는 이런 그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의식 문화 이런 것들도 이제 쓰레기 재활용에 관해서요. 네네. 많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 생산자들은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 음료수를 만들 때 재활용 정말 이렇게 다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마시고 놀고 뭐 이렇게 그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분리 배출해 주면 딱 좋은 거죠. 그리고 정부는 그 불필요한 쓰레기가 안 나오게끔 그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끔 한 제도도 마련해주고 이런 세 박자가 잘 만들어진다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수출 판로 확대는 뭐 단기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중국 외에만 의존도가 높았다면 중국 외에 뭐 동남아, 베트남도 얘기가 되고 있어서요. 네. 그런 식의 수출 판로를 좀 여는 방법도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많이 노력해갖고 지금까지 좀 안일하게 뭐 이제 민간 업체가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수출 판로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환경부 더 이상 많은 욕을 먹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좀 네. 잘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미아 사무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